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가 한 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에 일제히 지수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는 닷새째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또 반영해주기도 했죠. 반면에 종목별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정말 크게 밀렸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2차 전지주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줄지 그러한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종목군들도 하락을 좀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정말 달라진 흐름인데요. 이 또한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 시각 정리하면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SK증권에서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악재는 풀반영, 호재는 미반영. 정말 격하게 공감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밀려났습니다.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호조 혹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더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어제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차 전지 비중이 높았던 코스닥의 낙폭이 크게 나왔죠. 무려 1.5%나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시간 외 실적, 그로 인한 시간 외 급락, 그것이 국내 2차 전지 심리 위축으로 같이 이어졌고요. LNF 같은 경우는 11%나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딱 이 두 종목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기아가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네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덕분에 코스피는 강보합을 기록했으나 시장 자체는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 추락과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등등의 2차 전지를 압박하는 뉴스가 여전히 관련 종목군들을 눌렀고요.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 또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있었죠.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워낙 관심을 높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료 노출로 해석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그래도 곳곳에서 상승부를 켜주는 반도체였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부족했으나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 시장에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을 했죠. 이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장을 보면서 2차 전지가 빠지는 것도 계속 빠지는 것도 어렵긴 어려운데 반도체 쪽도 계속된 상승을 기록하다가 이제는 섹터 내 차별화 흐름이 한 3거래일 정도 진행되니까 그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양 소부장 종목군들 이렇게 있고 반영이 된 종목이 있고 아직 덜 반영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일부 종목은 급등으로 내달렸어요. 고영 같은 경우 14%, 마이크로투 나노도 10% 정도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은 오로스테크나 펨트론 등은 또 하락하면서 같은 이슈 속에서도 특정 종목은 급등 혹은 특정 종목은 큰 하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이것이 다 반도체 후공정 혹은 장비주를 자극했습니다. LB세미콘, LB루셈, 코세스 등의 종목들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ASML 역대급 실적 관련해서
또 엄청난 수주를 기록했던 4분기의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관련주들을 정리했었는데 그중에서 IMT 25%, JI테크 7%, 워트도 장중 12%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 막판에 워트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도 변동이 크다라는 거고 좋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꾸준하게 웃고 있을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되는 최근입니다. 거기다가 시간 외에서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락했어요. 고영 같은 경우 장중 14% 올랐다. 시간 외에서 4% 정도 밀렸고요. 워트, IMT, NK전자, 제주반도체 등이 시간에 부진한 흐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가 흐름이 전개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도주가 뚜렷이 한동안은 반도체가 해줬는데 지금은 그쪽 힘이 약해진다면 어느 섹터가 힘을 내줄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이죠. 그것을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낙폭 과대에서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쪽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중국인데 얼마 전에 차이나 리스크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 했었었죠. 부채 리스크, 공동부유, 심각한 청년 실업률, 인구 감소, 그리고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치열하게 올라가는 비용 등에 대한 얘기가 결국 중국 경기를 누르고 있고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중국이 MLF 금리 동결 등을 하면서 무금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그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래도 없는 기대 끌어올려 볼게 화학주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중국 쪽에서 홍콩 증시 안정 자금 유입한다, 투입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지지율 인하 소식 등도 들려왔습니다. 강력한 부양책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내딛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때문에 우선은 화학 섹터가 한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대한유와 7%, 금호석유,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네요. 자, 반도체는 지금은 살짝 흔들리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섹터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학 섹터도 일단은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다라는 겁니다. 연속성을 띨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반가운 흐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서 낙폭 과대 섹터에서 고개를 드는 흐름도 포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폭 과대 반등에서도 제외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쇼크,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 등 이제 전기차를 생산해 내던 곳에서 생산량을 축소한다, 혹은 공격적인 투자를 일단 보류한다 등의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있죠.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성장 둔화 캐즘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 등이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상의 모든 뉴스가 2차 전지 좋다라고 말하더니 올해는 세상의 모든 뉴스가 2차 전지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극단적이죠.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또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나쁘다고 할 때는 또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발 충격을 다른 태양광, 풍력보다 2차 전지가 훨씬 많이 받을 것으로 정치적인 영향권에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그리고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죠.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율 덕분에 2차 전지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들 때문이죠. 미국의 세금이 IRA로 결국 중국 배터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며 IRA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멘트 등을 많이 했었고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나 연비 규제를 종료시킬 것이다, 이런 코멘트도 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압박하겠죠. 분명 지금으로서는 이 섹터가 심리가 위축돼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가 지난 하반기부터 힘을 냈던 것을 보면 2차 전지가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힘이 빠졌던 것을 보면 언제나 인생사, 주식도 세옹지마가 아닐까요? 좀 좋지 못한 순간에 분명 나아지는 무언가를 대비해야 되긴 할 겁니다.
자, 넘겨보면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디락스 기대감이 한껏 커졌네요. 탄탄한 경제는 바로 4분기 GDP 성장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력한 연말 소비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분위기, 미국 경기는 탄탄한데 물가는 잡히네. 모두가 원하는 골디락스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올랐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 말은 실업수당을 많이 신청했다라는 게 되겠죠. 연준이 원하는 고용 부분의 흔들림이 이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 등이 뉴욕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거고요. 테슬라가 이 정도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것은 정말 뉴욕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반토막 났던 그 전년 대비 반토막 났던 영업이익률 그리고 올해 볼륨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했던 멘트의 압박 등에 결국에는 급락했는데 낙폭 정말 컸죠. 2020년은 최악의 낙폭 12%나 빠졌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나스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매수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분명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 본다면 실적에 정말 명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IBM 어제 시간 외에서 테슬라와 IBM의 실적 내놓고 주가 엇갈리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9% 급락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4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가이던스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최근에 항공주들은 실적 내놓으면 다 괜찮은 주가 반응을 보여줍니다. 실적도 괜찮았고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로 인해서 10%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딱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테슬라요.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등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보고 나서 코멘트라도 좀 제대로 자세히 성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월가에서는 재무 구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인하나 순익 구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목표가를 낮춰 잡는 흐름 등이 나왔습니다. 이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실적 부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통제 밖이어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의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며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지금의 가격보다 한 8% 정도밖에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굉장히 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주가는 대응의 여지 없이 12%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특징주들 보실까요? 특징주를 보려고 하는데 오로지 테슬라만 보이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가운데서 12%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IBM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은 여기 딱 보이시죠? 9% 상승.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렌터카, 항공, 리츠, 중장비, 건설 인프라, 정유, 화학 쪽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늘 밤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쪽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은 여기 보잉 그리고 노스럭 그루만 테슬라 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마로 봤을 때는 리튬, 태양광, 전기차, 방산, AI, 클라우드 쪽이 밀려난 걸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이 테슬라 엎친데 인텔까지 덮쳤습니다. 우울한 1분기 전망으로 인해서 1분기 EPS 예상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측을 했죠. 그러면서 시간을 급락했습니다. 인텔 이슈 그리고 테슬라 이슈에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궁금합니다. 테슬라 실적 내용을 어제 국내 2차 전지가 미리 선반영한 것이라면 오늘 시세는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테슬라가 이 정도 빠졌다면 또 그 충격을 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텔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뉴욕과 연결고리를 좀 어찌어찌 찾아보려고 어떤 종목들 한번 이럴 때 체크해볼까 하고 봤는데요. 울타뷰티 그리고 엘프뷰티가 주가가 나름 선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10대가 선호하는 중저가 브랜드이거나 미국에서 올리브영 으로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죠. 이쪽이 나름 괜찮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스마트 소비, 가성비 트렌드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화장품 쪽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을 봤더니 국민연금이 화장품 ODM사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CNC인터, 코스맥스, 한국콜마 비중을 좀 늘린 것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화장품사들, ODM, OEM 업체들부터 해서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것인지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 대안으로 조금 다른 쪽에서 일정 부분 단기간 대안을 찾아간다면 이쪽이 반응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일단 연결고리로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로는 건설 기계 쪽을 꼽아봤어요. 올라간 쪽에서 미국 내 중장비 종목들이 괜찮았더라고요. 테렉스나 캐터필러 등의 종목들 시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설 기계 섹터를 둘러싼 이슈들을 고민해봤죠. 트럼프와 바이든 어느 누가 되더라도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4년도였어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노후된 파이프라인으로 2만 명의 어린이가 납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굉장히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갖은 문제를 겪고 있죠. 도로가 내려앉는다던가 다리가 붕괴된다던가 철도 차량이 탈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국의 공공인프라 수준은 세계 16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고 이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동안 재정적인 부침이 있어서 투자 또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리쇼어링에서 새로 공장을 짓는 과정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과정 곳곳에서 재건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는 과정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기대. 그런다면 인프라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는 두산바켓,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등의 시세가 시장 대비는 양호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들 종목군에 좀 체크가 가능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새벽신문은 오늘 한판 정리로 하겠습니다. 샘 알트먼이 오늘 삼성의 평택 캠퍼스 방문 후에 SK하이닉스 본사행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TSMC 수장이 대만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런 이슈가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닐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GPU, HBM, 후공정 쪽 종목군들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이 내용과 인텔의 실적이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컨콜에서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제품 포트를 강화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쪽 관심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LX세미콘 4분기 후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 대비 60%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이네요. 중국에서 게임이나 태양광에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게임과 태양광은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금리 흐름과 시장의 분위기 내용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 다뤄봤고요. 오늘 또 섹터 뉴스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제일 시장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1월 22일에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와 타이어까지 모두 다 미리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적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죠. 역대 최대치 실적 커밍순이다라는 내용으로 브리핑 해드렸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쪽이 연간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이 전망치와 좀 비교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약간 이제 기대치를 밑도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처음으로 15조 원대 연간 영업이익 기록했고요. 매출도 160조 원을 훌쩍 넘어섰죠. 그리고 기아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합산으로 봤을 때도 매출은 262조 원 이상을 기록했고요. 합산 영업이익도 26조 원 넘게 나오면서 이제는 20조 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산 영업이익률도 10%가 넘게,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최근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 테슬라를 제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9% 정도, 그리고 이제 이름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도요타가 이와 거의 맞먹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대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자동차주 잘 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데에는 당연히 죗값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차들을 잘 팔았다라는 건데요. 레저용 자동차부터 SUV, 친환경차 같은 고부가 가치 차량들의 판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북미나 유럽이나 인도 같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도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북미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165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더해졌고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부분도 이들의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브리핑하면서 올해는 확실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친환경 차 덕분에 이들 기업이 상당히 좀 두둑하게 실적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친환경 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현대차 같은 경우 70만 대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37만 대를 기록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전체 57만 대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30만 대 이상 팔렸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기아는 올해 하이브리드 수요를 전년 동기보다 20에서 25%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총 판매량 대비해서도 친환경차의 비중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7% 이상, 과반 이상이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맞먹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자신만만한 현대차 그룹이 되겠습니다. 올해 판매량 목표가 두 기업을 합쳐본다면 거의 700만 대 이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연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나고 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3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대부분의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건 내연기관 쪽인 것 같습니다. 38조 원가량은 내연기관 쪽에 투자를 하고 전기차 전동화에 16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전체 판매량의 그래도 8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의 상품성이나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아직까지는 돈을 더 들이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통 크게 주주환원 가치 제고에도 힘을 쓸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 주당으로 11,400원의 역대급 배당을 발표를 했고요. 기아는 주당 5,600원의 배당금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어제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주부터 부품주, 타이어주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동차주, 현대차가 2%가량 올라가면서 18만 8,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는 더 많이 올랐죠. 6% 가까이 올라가면서 9만 3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최근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같이 화색이 돌았고 타이어 관련주 여전히 좀 강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많이 올랐다 얘기 드렸었는데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도 흐름이 좋은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어제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5% 가까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주가 후광을 좀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 1월 22일 브리핑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매출에서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 형님들의 실적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나 HL만도 등등의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잘 나오면 부품사들의 매출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판매 단가라던가 환율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개별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어 쪽 볼 텐데요. 타이어는 정말 뭐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쪽이죠. 앞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오늘 타이어 또 가지고 오셨냐고 물어보시던데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봐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주가는 1월 들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금호 타이어 나란히 1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어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처음은 아니죠. 이제 7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 클럽에 진입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넥센 타이어는 2% 정도 마이너스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역대급 실적을 냈던 형님들의 뒤를 동생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하고요. 자동차 대표주부터 부품주, 타이어주까지 선호도를 좀 진만쌤에게 매겨달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 그래도 자동차가 선전해줘서 반갑기는 한데 실적 자체보다는 주주 환원책에 좀 시장이 환호한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배당 기준을 이전까지 단기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지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얘기 진만쌤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어제 낙폭이 상당했고요. 반도체도 좋은 실적들이 쏟아졌던 것 대비해서는 약간 재료 노출의 느낌이었습니다. 시장 전략,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차분하게 세워보죠. 네, 일단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 가지 포인트들로 접근이 가능한데 저는 긍정의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램 쪽도 그렇고 낸드 쪽도 그렇고 빠르게 올라오고요. 이제 디램 쪽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실적 공백기를 좀 단단하게 잡아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버텼고 낸드 쪽은 이제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보면은 이제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밀리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주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의외로 또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많이 샀습니다. 결국에는 또 돌아서 이제 비메모리 쪽도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잠정실 쪽에서 확정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의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온디바이스, AI 혹은 이제 CXL 관련주들의 흐름은 사실 너무나 과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 언제까지 가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제주 반도체는 언제까지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로 봤었을 때는 언젠가는 이 축제가 끝날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부분들 실적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을 때 이런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심하게 좀 꺾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투자를 잘 집행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시즌에 되게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 보셔서 이런 좀 단기 악재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하단부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일을 무조건 알아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
저는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탄력이 훨씬 더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도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13만 원 초반대 라인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종 목표가는 일단은 6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1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봐도 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HBM 라인들의 그런 성장, 그다음에 추가적인 뭐 공장 증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사실 투자가 보수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응집돼서 힘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뭐 6월 이전에는 17만 원 이전에 주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롱텀 이제 홀더분들, 이제 좀 이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겨우 이런 이제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내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실적을 체크하면서 또 이익 실현 관점도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이시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조정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급락으로 인한 충격 좀 봐야겠죠. 어제 우리 장이 좀 선반영했을 거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너무 단기 낙폭이, 물론 작년 상반기 정말 뜨거웠지만 그래도 또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RSI가 뭐 이제 과매도에 진입이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바닥권 한번 찍었다가 뭐 20-30% 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좀 낙폭을 축소하지 못했다라는 점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 정도까지 해서 단기 낙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반영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프리장 넘어서 이제 개장 전에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테슬라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이 어느 정도 적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잡은 이야기, 너무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이제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이제 주가 부양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한가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잡고 올라갈 것이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이미 거의 9% 이미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정도까지 해서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기타 어느 정도 수급 고임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반도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만,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밀렸던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 오늘 정도에서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만 노려보자. 뭐 이것도 사실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또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거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먹거리가 없는 이제 요즘 보시면 반도체도 또 사실 손대기 또 무서운 게,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한번 또 맞을 때 또 제대로 때려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 가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2차 전지 정도로 트레이딩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웰스파고에서 테슬라 실적 확인하고 나면 전기차 시장 둔화를 확인받을 거다, 뭐 이런 코멘트 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긴 합니다. 일단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충격이 더 가해지긴 했는데, 단기 반응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가자라는 전략이시고, 다만 2차 전지 섹터는 하반기경에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활용하는 전략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죠. 물론 트럼프 이슈라던가 뭐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등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장기 전략을 세워본다면 분명 들여다볼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키는 현대차, 기아, 특히나 기아였습니다. 기아의 6% 급등? 정말 얼마만인지라는 생각도 들고, 기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살짝 있었는데, 그만큼 주주 환원책이 세게 나왔어요. 네, 사실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이제 현대차 그룹 합쳐서 이제 분기에 5조를 이제 벌더라고요. 정말로 보시면은 현금을 정말 이렇게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또 주가는 매번 아쉽습니다.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매번
20만 원가 이제 뭐 19만 원 주까지 최근에 이제 기아가 한 번 정도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빠져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매 분기별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막는 포인트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실적이 좋아도 어느 정도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이 동반이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긍정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제 이제 현대차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좀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제한됐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룹 차원에서 주주 환원책 즉 이제 주주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과 그 다음에 적당한 부분들의 배당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의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즉 이제 하단부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조금 이탈을 해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 다졌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 즉 이제 하단부 지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밑에 갔었을 때 정말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되면 또 한 번 정도 다뤄드릴 예정인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또 상단에 또 슬슬 또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뭐 3, 4%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항선에 다가가게 됐는데 이게 돌파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보다는 또 이제 막상 기대를 해서 매수를 했다가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밑으로 갔었을 때 그런 이제 충격은 또 강하기 때문에 한번 또 그냥 지켜보시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매물 소화를 한번 지켜보면서 하단부가 밀렸을 때 또 한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재료 노출이 완전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단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또 한번 지켜보자. 매번 속았기 때문에 또 한번 그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밑에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경우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 확인했고요. 타이어는 어떨까요? 수청 앵커가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추적해서 브리핑을 해왔었거든요. 타이어 올해 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타이어 종목 내에서 괜찮게 보는 거 있으신지? 네, 타이어는 사실 다루기 정말 이제 좀 소외 섹터인데 또 자주 다뤘는데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관련주들은 뭐 이제 가장 부담이 됐던 물류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역대 뭐 최고의 실적 이제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돌파가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넥슨 타이어 같은 종목들은 이제 돌파가 나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타이어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교체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 같이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긍정의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타이어 관련 주를 조금 이제 좀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넥센 타이어가 어느 정도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지지하고 돌리는 그런 구간에 추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넥센 타이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나 이제 금호 타이어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홀더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업은 이제 넥센 타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넥센 타이어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이야 뭐 다른 종목들 보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타이어 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지마스픽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판주입니다. DDR5 모멘텀 이제 정말 네. 제대로일지 어떤 종목이요? 이제 당연히 이제 기판에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냥 노멀한 종목입니다. 뭐 대덕전자, 심택인데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같이 좀 이제 기판주들이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IR 내용을 좀 지켜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DDR5 모멘텀이 온다. 더 좋은 이제 DDR5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AI 수요에 대응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SK하이닉스 IR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가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사이클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기판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빅사이클이 왔었을 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대덕전자나 뭐 심택 같은 기업들은 매번 실적에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한 여러 가지 이력들 때문에 결국에 수요가 왔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섹터가 대응이 가능한 섹터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빅사이클이 왔었을 때 실적으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런 기판주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기대보다 못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연말을 봤었을 때는 이들의 실적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심택과 대적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심택, 기판주 내에서 다른 종목군 대비 상승률 아직 있기도 하고 좋은 모멘텀을 탑재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적어놓고 추적해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어요. 알차게 써야죠. 미국에서 건설 기계 쪽 흐름 괜찮았고 어제 국내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이쪽도 낙폭 과대 반등, 중국의 부양 나온다면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장에 이제 매도하기에는 사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갖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멀리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프라 정비 투자 결국에는 올 사이클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도 괜찮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밥캣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밥캣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안 좋아서 잘 차트가 무너져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건설 기계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부 매수보다는 지금 상단부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위주로 어떤 종목이든 컨택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이제 두산밥캣도 신고가 한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 하단부에서 잘 버티고 있다. 건설 기계 쪽 얘기해 주셨고 지금 충분히 다른 종목도 다 관심 가능하고 두산밥캣도 괜찮다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프라 쪽, 전력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전력이나 다른 건설 기계 쪽도 국내 시세가 좋았던 만큼 미국장과 연결되어서 좀 잘 하나의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진마센과 시장 전략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